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한 청년 바라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객지에서 가장 좋은 벗입니까?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 친절히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다. 집안에서 가장 좋은 벗은 누구입니까? 정숙하고 어진 아내는 집안의 가장 좋은 벗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벗은 누구입니까?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일가 친척이니라. 그렇다면 미래의 가장 좋은 벗은 누구입니까? 평소에 닦은 선행이 미래의 가장 좋은 벗이니라. 네, 오늘은 쌍유타 니까에 담긴 부처님 말씀으로 원불대에 출발해 봤는데요.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여러 인연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 중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선지식과 도반들이 있는데요. 이 가랑비에 옷이 젖어들듯 주변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들이 좋은 벗이 되어주고 있나요? 또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벗이 되어주고 있나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벗들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내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중간 사상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모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으로 생성된 온갖 현상들은 다만 인연 따라 존재할 뿐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해진 것이 바로 중간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수보살의 중간사상에 의해 이론적 기반을 구축했던 공사상은 필연적으로 절대적 진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인식의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키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인식의 문제를 해명하면서 고도의 심리학적 이론을 전개해 나간 것이 바로 유식사상입니다. 즉 중생과 깨달은 자를 구분해 현실성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심층 심리를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유식사상입니다. 자, 많이들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어려워도 오늘 이 유식사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저도 최대한 이해가 쏙쏙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과 유식사상은 결국 이 공이란 무엇인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을 했고요. 공과 마음의 해탈을 가르치고자 전개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과 마음의 해탈이요. 자, 그럼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마음 외에는 어느 것도 존재할 수가 없고 또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된다고 하는 불교 교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말 없으신가요? 있죠. 유명한 단어. 일체유심조. 맞습니다. 일체유심조. 이 선도, 악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마음이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다 마음이 시켜서 하는 일인 거죠. 네, 어리석은 사람도 마음이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도 마음이 만듭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한다. 네, 마음이 만든다. 이러한 유식사상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이 6가지 육식, 네, 이 육식 외에도 7식과 8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유식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8식이라고 하는 아레아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식이 있고요.
그리고 7식이 있고 8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있는 것이 8식이에요. 그 위가 7식, 그리고 조금 더 얕은 곳이 6식. 네.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레아식은요, 모든 업력을 다 이렇게 담고 있다. 그래서 함장하고 보존하다는 뜻으로 장식이라고도 합니다. 창고장자, 감출장자를 써서 장식이라고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아레아식은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마음이라는 뜻에서 아다나식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업과 악업의 힘에 따라서 과보를 바꾸어 받아 출생하는 마음이라는 뜻에서 이숙식이라고도 합니다. 이숙식. 네,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 7식은 말라야식이라고 하는데요. 말라는 뜻의자, 뜻을 생각하고 또 의는 사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뜻의자와 바로 사량한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러면 이 사량은 무엇인가? 사량은 생각사자인데요. 인위적으로 선과 악을 조작하는 것을 사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량은 특히나 이제 구체적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와 같이 말라식은 아레아식을 상대해서 무아의 진리를 망각하고 아상을 조작해서 집착해서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분별해내고 그리고 구분짓고 이것이 맞아, 이거 틀려, 뭐 이렇게 이것이 있어, 저것은 없어 라고 하는 자꾸 분별하고 구분짓는 이것을 말라시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량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량식은 아치, 어리석을 칩니다. 아치, 악연, 아만, 아해, 이렇게 번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칠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식은요, 육식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몸의 육신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6번째 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는 눈, 귀, 혀, 몸을 통해서 외부의 뭐 색깔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받아들여서 인식할 때 선과 악을 결정하고 또 모든 생각을 결정짓고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육식입니다. 그러니까 육식의 이 의식은 생각이 깊고 넓으며 모든 것을 반영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유식은 무착 논사가 4세기경에 유식 사상을 성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유식,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마음이 근본이 된다. 유일한 존재가 바로 마음이다. 이러한 것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고 마음에 의해서 이 현상계가 창조되고 실현된다는 유식 사상, 이것을 바로 무착이 성립을 시켰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착의 동생이 있어요. 친동생입니다. 세친이라고 있는데, 이 세친 논사는 그 무착 논사의 초기 유식학을 다시 한번 크게 일으켰던 학자입니다. 세친은 미륵보살과 무착보살의 저수를 연구하고 유식학을 체계화하는 데 아주 공이 컸대요. 정신계와 물질계의 인연관계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죠. 이러한 세친이 저술한 유식 30송, 유식 30논이라고도 하죠. 대승 백법 명문론이라고 하는 책들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유식을 공부를 할 텐데요. 유식은 모든 것들이 다 식이다.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그 중간 사상에서는 공이라든지 또는 연기라든지 아니면 중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다 비었다, 없다 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오히려 대립해서 아니다, 철저하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유식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 없는 것이다, 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다 구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저 깊이 있는 8식, 7식, 6식, 그리고 전오식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유식에 대한 나머지 문제들은 다양하게 우리가 또 이 문제들을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러 함께 가보도록 하죠. 네, 그럼 유식에 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체의 분별 망상이 비롯되는 인간의 의식 자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의 전환을 통해 진여와 열반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이론으로서 3, 4세기 무렵 출현한 무착과 세친에 의해 전개된 사상은 1. 중관사상 2. 딴뜨리즘 3. 유식사상 4. 정토사상. 정답은 3번 유식사상이죠. 네. 이 질문은, 이 문제는 이 질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일체의 분별망상이 비롯된 인간의 의식 자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관사상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전환을 통해 진여와 열반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이론으로서 3, 4세기 무렵 출현한 무착과 세친에 의해서 전개된 사상이래요. 정답은 3번 유식사상입니다. 일단 중간사상은 아니겠죠. 심층적으로 분석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대요. 중간사상은 그렇게 무언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중간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이 공하다. 분석할 만한 것도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뭔가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무엇을 가지고 분석하느냐? 의식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무착과 세친에 의해서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3, 4세기 무렵에 출현했고요. 결국에 정답은 유식입니다. 유식사상. 딴뜨리즘은 밀교의 사상이고요. 수행법이고, 정토사상은 이후에 나오는 이제 극락세계 정토를 이야기한 정토사상인데, 이 유식사상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 유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비즈나프티 마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즈나프티라고 하는 이것은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작용. 그리고 마트라는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작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직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서는 어땠죠? 오직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중간에서는 계속 어떤 것도 자성이 없어서 모든 것들이 다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의 상태에 대해서 공의 논리를 가지고 이해시키고 체계화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유식에서는 인간의 의식 자체를 그러니까 오직 식이라는 게 오직 마음작용이고 오직 식일 뿐이다. 네. 이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식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보는 모든 것들, 내가 상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식에게서 일어난다. 근데 이 식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눈에서부터 시작하는 안이비설신이로 시작하는 내용이 있어요. 감각기관이. 그죠? 보통 우리가 6개의 감각기관을 이야기하는데 이 6개의 감각기관 가운데 6번째 의식을 빼고 이 5개를 가지고 전오식이라고 부릅니다. 전오식. 그리고 6번째는 육식이고요.
그리고 이 육식 안에 더 넘어서서 조금 더 들어가면 거기에 칠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팔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감각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5개의 식뿐만 아니라 6번째 의식, 우리가 알 수 있는 생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육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육식 그 안쪽에 들어있는 게 칠식,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이 말라식은 우리가 보통 분별하고 이제 판단하고 뭐 좋고 싫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심층적으로 팔식이 있는데, 이 팔식을 우리는 아뢰야식이라고 합니다. 팔식 아뢰야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식으로서,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마음작용이 바로 이 육식, 칠식, 팔식 여기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아뢰야식인데요. 아뢰야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장식, 포함되어 있다 해서 함장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말하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종자가 이 안에 들어있다. 종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종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좋고 싫고 나쁘고 사량하고 분별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자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서 말하자면 우리의 업식이 만들어낸 종자겠죠. 이 종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판단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도 결국에는 뭐가 본다? 종자가 본다. 예. 모든 것들을 종자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 바로 유식입니다. 오직 모든 것들이 이 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착과 세친에 대한 이야기는 무착 논사가 이제 4세기, 3세기, 4세기 무렵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것을 유식 사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체계화했는데, 이 세친은 바로 무착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착하고 세친은 형제입니다. 형제지간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 내용을 체계화시켜서 유식 사상을 만들어내죠. 중간 사상은 누구였죠? 네, 용수보살이었죠. 용수보살은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생몰연대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무착세치는 3, 4세기 무렵에 출연한 이들입니다. 네. 이 유식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사상은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이 되는데, 유식 사상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는 무자성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는 자성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무언가가 있어서 그 마음작용이 일어나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만물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알아내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유식사상이 나타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올바른 것은 1. 중간학의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식에 근거하여 세상 만사를 설명하기 위해 2. 아비달마 교학에서 주창하는 유견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3. 아비달마 교학과 중간학을 통섭하여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4. 중간학에서 주창하는 공사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중간학의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식에 근거하여 세상 만사를 설명하기 위해. 네. 유식 사상을 나타낸 그 유식 사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승불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승불교의 가장 큰 축이 된 것은 바로 중간 사상하고 유식 사상이거든요. 근데 중간 사상이 먼저 일어났죠.
용수보살의 생물연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년에서 250년 사이고 그에 의해서 중간 사상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착세치는 3세기, 4세기에 나와서 출연을 해서 이제 유식 사상을 정립을 했기 때문에 중간학이 먼저입니다. 중간 사상이. 네, 중간 사상은 알다시피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뭔가 나라고 하는 어떤 독립된 어떤 실체를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연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합되고 또 거기에 환경에 맞추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결합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공하다. 모든 것들은 없다. 어느 한쪽을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양극단을 배격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학은 모든 것들은 공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없을무로써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이라고 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없다는 내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간 사상하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모든 게 이제 8부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8가지에 대해서 뭐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또 상도 아니고 단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고 그리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하는 이 8부 중도에 대한 설명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뭐야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유식 사상이 출현하면서 아니야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식이 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마음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식은 전 5식부터 해서 6식, 7식, 8식까지 있고 아주 심층 깊은 곳에 있는 아레아식이나 또 사량 분별하는 말라식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보는 어떤 의식, 일어나는 작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시기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그러한 사상이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헷갈려하고 도대체 이게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 알 수 없는 모호한 것을 명확하게 식으로서 설명을 하니까 너무나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저 깊은 심층에 저장되어 있는 종자가 습기가 발현을 해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그 종자에 의해서 네가 이미 이전에 쌓아왔던 것들에 의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파악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식에 의한 구조 이것에 의해서 세상 만사를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식 사상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쉽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올바른 것은 바로 1번이죠. 자, 이번 보면은 아비달마 교학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은 논장, 논서. 논이 무엇이냐? 논장, 논서라고 하는 것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파악해서 거기에 뭐 주석을 달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책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논서에 의해서 이 논장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논서들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또 만들어내고 주석을 달고 하는 이것을 아비달마 교학이라고 합니다. 아비달마. 그래서 이 아비달마 교학에서 주창하는 유견 같은 경우에는 무견에 상대되는 것인데요. 봄이 있는 겁니다. 볼견자. 봄이 있는 것. 눈으로 보는 이런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대상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식들, 그래서 12처, 18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유견인데요. 이것의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유식 사상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또 중간학을 통섭해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중간학에서 주창하는 공사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공사상에 대한 어떤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알기 쉽도록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시계에 근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유식사상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중간학에서 논증하는 공성은 유식 3성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1. 원성실성, 완전히 성취된 자성을 말한다. 2. 의타기성, 다른 것에 의존한 자성을 말한다. 3. 변계소집성, 두루 분별된 자성을 말한다. 4. 유식성, 오직 마음에 의지한 자성을 말한다. 네, 중간학에서 논증하는 공성은 유식 3성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정답은 1번 원성실성입니다. 완전히 성취된 자성을 말한다. 중간학에서 논증하는 공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성을 이야기할 때 보통 공성을 중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연기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연기의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성이기 때문이다. 용수보살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유식삼성,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유식삼성. 예, 유식삼성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유식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원성실성,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이 세 가지를 유식삼성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공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조사 스님들, 큰 스님들이 뭔가를 깨달았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성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성을 깨달았다. 옛날에는 초기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연기를 깨달았다. 근데 나중에는 후대로 가면 공성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공성이잖아요. 그 유식에서 말하는 그럼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 유식 삼성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의 내용은 바로 원성실성입니다. 완전히 성취된 자성을 말한다. 이것을 원성실성이라고 하고, 이 원성실성, 완전히 성취된 이 자성, 이것을 공성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의타기성, 의타기성은 무엇일까 그럼? 다른 것에 의존한 자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에 의존해서, 연기의 법칙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연기의 법칙, 무언가가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뭔가에 의지해서, 무언가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질,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존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변계소집성은 두루 분별된 자성을 말한다.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 변계소집성은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 하늘의 달을 보고 빵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변계소집성입니다. 두루 분별된 거예요. 분별된 것. 내 생각과 나의 업식이 결합이 되어서 저 달을 빵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길을 가다가 이렇게 그 끈이 굵은 끈이 하나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밤이 깜깜하고 어두워요. 근데 뭔가 희끗하게 보여. 근데 내 느낌에는 저게 분명 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리에 가보면 줄이, 긴 밧줄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을 때 보면 그게 밧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어두울 때 나의 착시 현상이 그것을 뱀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별된 내가 잘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분별하거나 망상한다고 그러죠. 변계 소집성이라고 합니다. 분별하고 망상. 말하자면 일종의 상상이죠, 상상.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한다 이러면
이게 내가 이 변계 소집성이 강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렇구나, 나는 분별된 자성이 너무 심해, 나는 분별을 너무 많이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을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제대로 환하게 본다면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명확하게 이것은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잘못 보고는 본인이 잘못 봤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네, 그래서 중생은 이렇게 분별을 많이 한다. 그 분별하는 것을 유식 삼성에서는 변계 소집성이라고 한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유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유식 삼성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식성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아마 오직 마음에 의지한 자성을 이야기한다. 오직 식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간학에서 말하는 이 공성, 이것은 뭐다? 원성실성이다. 완전히 성취된 자성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세 가지 유식삼성 뭐라고 그랬죠? 원성실성, 그리고 의탁이성, 그리고 변계 소집성. 이 세 가지를 유식삼성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유식사상에서는 마음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장식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1. 전오식, 2. 의식, 3. 말라식, 4. 아레야식. 정답은 4번 아레야식입니다.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이 유식을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유식 사상에 있어서 마음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는데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장식이라고 한다. 장식, 품고 감추어 놓는, 저장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다? 아레야식이다. 네, 이것을 우리는 보통 팔식이라고 부릅니다. 말라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칠식이라고 부르죠. 칠식. 의식은 육식이고 전오식은 안, 이, 비, 설, 신식을 이야기하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네. 그래서 이 아레야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종자가 발현을 해서 내가 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깜냥껏 받아들이게 된다. 자기 깜냥껏 보게 되고 자기 깜냥껏 해석하게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것이 심층 깊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레야식이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식사상에서는 마음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저장이 돼 있어요. 저장. 그래서 장식이라고 한다. 이게 무엇이냐 했을 때 정답은 4번 아레야식이다. 네, 여러분 아레야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유식사상에서는 마음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아집을 일으키는 자아의식으로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1. 전오식, 2. 의식, 3. 말라식, 4. 아레야식. 정답은 3번 말라식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유식사상에서 마음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아집을 일으키는 자아의식, 아집을 중심으로 일으키는 자아의식,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다. 우리가 불교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독자성을 가진 특별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래서 항상 여기 앞에 무자가 붙습니다. 그죠, 여러분? 불교는 무아를 이야기합니다. 무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내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습기, 습관, 버릇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태어나 보니까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고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고 뭐 물건도 있고 이 지구라고 한 땅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도시도 있고 당연히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없는 거야. 네 것이 아니야. 너라고 하는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 무아의 개념을 내 것으로 나의 실체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있는 것으로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말라식 때문입니다. 이것을 칠식이라고 하는데, 네, 예, 칠식. 이 말라식이 있어서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기심이 많다거나 또는 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말라식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말하자면 사량한다, 분별한다. 우리가 뭐 이것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일어나는 제7식, 이것이 바로 말라식이다. 네. 근데 이제 아레아식 같은 경우에는 이 말라식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깊은 심층 저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금방 겉으로 표출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칠식을 거쳐서 육식을 통해서 전오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아레아식이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작용을 일으키는 것, 이 칠식도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아레아식의 어떤 뭘까 종자가 씨앗이 작용을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작용은 하되 이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의 이야기는 우리가 말라식이 그렇게 한다. 말라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심층 바로 위에 의식 밑에 있는 그 층에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아집을 일으키는 자의식으로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의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귀라든지 하는 이러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만들어내는 그것이 대상을 통해서 만났을 때 일어나는 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의식. 의식은 뭐 우리가 보통 뭐 의식이 있네 없네 뭐 생각이 있네 없네 할 때 그런 의식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 좋고 싫음에 관한 이야기들이겠죠. 이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아레아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통일신라시대 스님과 대표적인 교학에 대하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원칙 유식사상 2. 의상 화쟁사상 3. 원효 화엄사상 4. 의영 법화사상 정답은 1번 원칙 유식 사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 원칙 스님은요, 613년부터 696년까지의 생물 연대를 갖는 분이신데요. 원칙 스님은 이렇게 613년에서 696년의 생물 연대를 갖고 계신데요. 한 번 들으면은 다 기억하는 굉장히 총명하고 아주 그 머리가 좋은 그런 분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또 당태종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주석을 하면서 많은 또 이제 유식에 관련된 그러한 대표적인 저술들을 이제 저술할 때에 함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원칙 스님. 뭐 의상 스님도 굉장히 유명하죠. 원효 스님도 유명하고 한데 뭐 의상 스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법성계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원효 스님도 뭐 잘 알고 계시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의 스님은 유식사상에 관련된 대표적인 분은 원측 스님이었다, 원측 대사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식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유식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유식사상도 그렇고 중간사상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만한 것들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식사상은 오늘 공부한 바와 같이 중간사상이라고 하는 약간은 보통의 범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공하다, 모든 것들이 다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고 또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는 모든 것들, 이 아니다 아니다 없다 없다 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식으로서 마음작용으로서 분석할 수 있고 그것을 파악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유식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작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눈에 의해서 눈이 대상을 만나서 만들어낸 안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이비설신이를 이야기하고 거기에서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깊이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사량 분별하는 실식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장식이라는 게 있다, 아레아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심리 상태를 명확하게 나누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취하는 어떤 역할, 그것이 하는 역할까지 낱낱이 분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유식사상이고요. 이 유식사상에서는 말하자면 이걸 분별해서 중간에서 말하는 공을 이것을 그 유식에서는 입장을 달리해 가지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삼성이라고 그래서 유식 삼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삼성을 원성, 실성, 의탁일성, 변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유식 삼성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조금 난해하다 싶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어쩌면은 중간에서 만약에 없다 하는 이 중간의 내용보다 훨씬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수월한 것이 바로 유식사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유식사상에 대한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지난번 무문관 가운데 제4칙 호자무수, 닮아는 수염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원불 때 11회를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선종을 대표하는 공안집인 무문관은 수행자들을 위해 화두 48가지를 정리해서 거기에다 해설을 붙이고 또 외우기 쉽도록 편찬된 책입니다. 무문관의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네, 평창이라고 해서요. 이 공안 하나하나에 평과 설명을 달고 또 송이라고 해서 외우기 좋도록 시의 형태로 붙여 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무문관 화두 가운데 제37칙인 정전백수, 그러니까 뜰 앞의 측백나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칙입니다. 조주선사께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뜰 앞의 측백나무니라. 두 번째 평창과 송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문선사가 평하여 말하였다. 만약 조주선사가 대답한 곳을 바로 보아 사무치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없고 미래에 미륵 부처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언무전사, 어불투기, 승언자상, 체구자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말은 사실을 다 나타낼 수 없고 말은 기틀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말을 쫓아가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글귀에 걸리는 자는 헤매게 된다. 그래요. 오늘 전전백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보통은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답을 한 것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제대로 이 한자를 보면은요 잣나무가 아니라 측백나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쨌건 잣나무든 측백나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그 모든 것들을 언어조차도 떠나서 초월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은 평소에 인간관계도 그 말에 걸려서 틀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뭔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말을 또 잘못 옮겨서 또 그 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말로 인해서 잘못 전달되고 와전되고 또 화가 되고 다툼이 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죠.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도 말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에게 소중함을 전할 때, 사랑을 전할 때에도 말이 필요하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좋게 사용하면 굉장히 귀중한 어떤 뭐랄까 사다리 같은 역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안 좋게 이것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것이 화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좋고 싫음이 없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좋게도 쓸 수가 있고 안 좋게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정전백수자를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화두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좋게 써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화두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고 이 모든 언변을 넘어서서 언어를 초월해 있는 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중생들에게는 덜어는 이 언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이 글자라든지 또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께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교의 사상 가운데 유식 사상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모문강 가운데 제37칙 정전백수 뜰 앞의 측백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자,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